교원 능력 개발 평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요즘에 새로 이주호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년 전? 2010년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도입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감히 스승을, 선생님을 평가하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평가했을 때, 그리고 학부모들이 평가했을 때, 이게 어떠한 화학적 작용을 일어날 것인가? 우려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그래도 우리 학교 교육에서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덧붙여서 교원 연구년제라는 게 있어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나 교원 연구연제나 완전히 틀린 것 같지만 두 가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같아요. 뭔 것 같아요? 교원의 그런 연구라든가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뭐 이렇게 약간 안식년처럼 연구년을 갖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게 여기서 대성쌤의 포인트가 있나요? 안식년, 연구. 그게 학습 연구년제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각 시도마다 교원 연구년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운영되는 시도도 있고 안 운영되는 시도도 있거든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이 교원 연구년제예요. 교원 연구년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 현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시작됐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전에는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있지만요. 교원 연구년제 아까 안식년을 말했는데 안식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어떤 관계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제가 논문 쓰고 뭐 한창 공부할 때도 안식년을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막막했는데 또 교수님이 돌아오셔서 해외에서 배우신 거 또 그동안 연구하신 결과물들을 수업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때 상당히 저한테도 좀 새로운 배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안식년을 쓰시는데 확실히 안식년 전과 후가 틀립니다. 안식년 전에는 굉장히 교수님들이 지쳐 계셔요. 근데 안식년을 쓰고 나면 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인천 지역의 이제 교원 연구년제의 목적 속에 안식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선생님들은 일종의 안식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것들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원 연구년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동아리 형태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식년의 그런 목적도 암묵적으로는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원 연구년제 현재 2022년 인천 지역에서는 몇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아세요? 제가 올해입니다. 내년이 올해? 아니라. 제가 사실은 2023년도 계획을 가져와서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정책 연구는 빼고 자율 연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 유아 합쳐서 45명, 중등, 특수 합쳐서 45명, 총 90명의 선생님들이 교원 연구년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은 개인 형태의 자율 연구도 수행하시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형태의 연구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교육기관의 위탁 형태로 위탁 연수도 받고 계세요. 굉장히 하는 일들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 표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게 본인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그동안 수업은 하고 또 현장에서 연구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전문적인 학습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담당하는 연구사로서 이분들을 만나는데 그 만날 때마다 표정들이 참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뜻깊겠다. 저도 사실은 교원 연구연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100%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교원 연구연제를 담당해 보면서 선생님들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발적인 어떤 학습,
이제 연구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교원 연구전제 스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분야는 기후위기 생태, 그리고 인문사회, 과학, 그리고 개인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다문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의 교사이자 교육 전문직으로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교원 연구연재에 대해서는 뭐 한없이 홍보하자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아마 2023년도 교원연구연재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 공모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좀 인원이 줄었다면서요. 예, 올해는 선발 인원이 73명입니다. 예, 자율연구 50명, 정책연구 23명입니다. 그러면 교원 연구연재 같은 경우는 어떤 경력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이제 응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경력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한 15년 이상이 선생님들이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모 절차가 있다라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자격 조건 그리고 점수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한 명의 교사가 교원 연구연재 2번, 3번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네. 선정이 돼서 활동은 실질적으로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배점 기준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차로 이제 적격 여부, 이제 이런 실경력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15년 이상이냐, 그 다음에 정년 자녀 경력도 봅니다. 5년 이상의 정년 자녀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경력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리고 직무 연수 이수 실적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30학점 이상의 직무 연수를 받으셔야 되고, 전학공이라고 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점수도 5점입니다. 그리고 학예 실적도 학사, 석사, 박사가 그래서 최종 박사가 2점이고요. 연구 실적이 총점 3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현장 평가라고 해서 이제 인성 전문성, 협력성에 대한 현장 동료 평가가 30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1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60점 만점에 1차가 통과되신 분들은 몇 배수로 선정하죠? 2배수인가요? 1.2배수인가요? 혹시 제가 그거까지는 네, 1차 전형 절차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2차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찾아봤는데 1.2배수 내에서 2차 이런 심사 대상을 선발한다고 하고요. 2차에서도 연구 계획서를 이제 이런 연구 과제에 대한 이해, 타당성, 방법의 적적성, 그 다음에 학교 현장 기여도 등 해서 총 40점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는 연구 계획서를 평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천 지역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2차 시험이 아마 면접이었죠. 근데 이 면접 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형이 사실은 없어지고 대신에 연구 계획서 평가가 2차로 됐죠. 그리고 1차에 새롭게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된지 아세요? 현장 평가가 도입된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가 뭐죠?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과연 인성이나 이런 교사로서 전문성이나 협력성이 좀 현장 교사들한테 인정받고 있느냐. 단순히 개인의 연구가 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협력성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일종의 동료평가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동료평가를 치르고 20분의 동료평가를 통해서 이제 점수가 합산되는데 서류 전형에서 그동안의 이제 배점 항목들을 좀 명료화했다는 점,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라는 거,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현장에 대한 동료평가의 반영 비율을 반영했다라는 거, 그런 게 달라진 거예요. 교원 연구연재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이제 사업학연으로 자율연구 같은 경우 교육연구원으로
교육연수원으로 죄송합니다. 소속이 바뀌십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월급을 받습니까? 근데 수당을 제외한 월급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이게 조금 차별화된 점이고 또 하나 연가 쓰실 수 있습니까?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교육연수원에서 부여되는 연가가 있기 때문에 연가 내에서 개인이 연가를 그러니까 연가 일수 내에서 이제 복무를 연가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강점입니다. 그리고 연구연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출근의 의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처가 있어서 주 이렇게 몇 회씩 이렇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자율연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모여서 공동 연구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이제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들 그걸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바빠지실 수도 있어요.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명확히 하셔서 정책 연구하고 자율 연구의 성격이 좀 틀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성생 같은 경우는 교원 연구연재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지원하시겠어요? 저는 꼭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시고 왜 지원할 거 싶어요? 제가 아이들과 경험해서 부족한 점을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잘했는데 이걸 좀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한다거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서 좀 확산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책 연구를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 위탁을 해서 혹은 이런 계속 공동 연구나 이런 산출물을 계속 발표하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혹은 이렇게 좀 마음으로 담고 있었던 그런 여러 연구나 이런 의지들을 한번 좀 결과물로 좀 도출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세 가지로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배움, 행복한 어울림, 아름다운 나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건 이제 시청하시는 구독자들의 자유입니다. 요 지금 내용은 아마 선생님들이 주로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생애 주기에 다다르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뭐 1급 정교사도 있고 뭐 대학원에 진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이 연구연재야말로 교사가 자기를 한번 반성하고 한 번 더 거듭나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확대되길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는 교원 연구제에는 도움닫기 판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비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시고 또 힘을 내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념하셔야 되는 게 혹시 교육 전문 직원으로서의 전직이나 어떤 교장 공모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휴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그래서 이런 복무 상황 그리고 이제 제한 조건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연수 기간 중에는 이런 연구 수행과 관련 없는 출강, 일체 영리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연재 기간에는 이런 휴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휴직 시에는 선발 취소, 지원 예산 반납이 되고요. 그리고 연구연재 때는 성과 상여금에서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수 종료 후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의무 복무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교직생의 1회에 한정돼서 연구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계획서, 표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취소가 되고 지원금도 반납하셔야 됩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구연재 한 후 이후에 휴직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연구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인천 지역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고 타 지역의 선생님들은 인천은 저렇게 좋은 여건의 교원 연구연재가 있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 현장의 한 목소리로 이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
그리고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지원,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선생님들, 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교원 연구연제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근데 교사가 교육 전문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공무원이나 근데 이런 연구직들은 해외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연구연제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교직에서는 연구연제가 도입된 것도 얼마 안 됐고 인원도 이렇게 전체 교원을 생각하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사의 질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자율적인 학습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서 전체 교사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수님 텐션이 좋아갖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든다. 우리 맞습니다. 대성쌤은 배우는 교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교사, 배우는 교사가 또 공부하는 학생을 만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